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할 책은 책 미래연표입니다. 이 책은 2017년 일본에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저자는 가와이 마사시 상케이 신문 논설위원으로 2011년부터 써온 논설을 엮어서 베스트셀러가 된 것입니다. 저자는 우선 책을 쓴 시점에 일본을 진단합니다. 한국의 인구 구조는 일본의 20년 뒤를 따라가지만 시대상은 공유되기 때문에 동시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고독사가 일본에서 증가 중입니다. 65세 이상 여성이 21%, 남성 13%가 단독 세대입니다. 최근에 일본 여성운동은 할머니에 관심을 가집니다. 고독사 청소업체도 1만 개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립대학들도 도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2005년 무렵에 사립대가 우르르 무너진 전례가 있고 이제 구인 경쟁의 건학 이념 특색도 점차 소멸 중입니다. 종교대학이나 특수대학원이 소멸 중이고 여대들도 공학화되고 있습니다. 산업 기반도 낡아가고 있습니다. 블루칼라가 감소하는 데 이어서 IT 업종에 종사하는 화이트칼라도 줄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인프라가 낡아가는데 이를 유지 보수할 기술자가 없어서 서양처럼 배관공 등이 고액 연봉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3, 4년 내에 닥칠 일들입니다. 단카이 세대가 80대에 돌입하고 단카이 주니어 세대가 50대에 돌입합니다. 한국으로 치면은 베이비 부모 세대, 에코 부모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50대부터 사람은 병원 출입이 필요해지는데 단카이 세대, 단카이 주니어 세대를 모두 돌보기에는 요양직이 250만 명이나 부족하게 됩니다.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간병을 위해서 50대인 주니어 세대가 간병 이직 또는 은퇴를 선택합니다. 이마저도 양반인 게 자녀가 독립한 부부, 미혼자는 홀로 요양을 합니다. 주니어 세대는 과장, 부장으로 있으면서 고임금을 요구하지만 들어오는 신입사원이 300만 명이나 줄어듭니다. 이에 회사들은 직급을 단순화시키고 연봉을 평준화시키고 5060 부장들이 쫓겨나가 2030 스타트업에 이직하는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8년에서 10년 사이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일본의 치매 인구가 700만까지 치솟지만 앞서와 같은 이유 때문에 자택 케어를 해야 할 경우 가족에게 고통을 줍니다. 수혈용 혈액이 모자라 첨단기기가 있어도 수술을 못하는 사례도 증가하게 됩니다. 수도권 집값은 지방의 노부부가 병원 통근을 하기 좋은 수도권 내 자식네로 상경하면서 떠받들어 왔는데 지방이 붕괴되어 왔고 이제는 수도권 집값마저 떨어지게 됩니다. 최소 필요 인원을 갖추지 못한 사업체가 지방에서 점차 소멸하는데 편의점, 양호원, 은행, 병원, 학원, 애완동물샵, 구급병원, 식당, 요양시설, 대학 등등이 지방의 소멸을 알려주는 지표가 됩니다. 38%의 지방에선 백화점이, 25%에선 대학이, 23%에선 요양시설이, 20%에선 은행이 소멸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현상 때문에 일본 전체의 20%의 일자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2030년 무렵 일본에 닥칠 일들입니다. 혼내 출산 1.0, 혼외 출산 1.0의 유럽과 달리 한중일은 혼외 출산을 터부시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혼전 임신율은 25%에 달해서 선진국들과 같이 동거를 하지만 임신했을 경우 유럽은 혼외 출산을 선택하고 일본은 결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남성이 3살 이상 연상이어야 한다는 선호에서 동갑을 선호하는 것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경제 수준도 평준화되었고 수준이 맞는 동지론을 하기 위해서 동갑, 동창, 취업한 동네에서 짝을 찾기 시작합니다. 18세에서 34세 사이에 남성 70%, 여성 60%가 솔로인 비관적인 상황에 33%의 사람들은 자신이 매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불안해합니다. 여성의 25%는 내가 연애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 하고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 연령은 이제 잃어버린 30년에 돌입했음에도 남성 31세, 여성 28세에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결혼을 하긴 할 거라는 답변이 90%를 넘습니다. 식량과 물 분야는 한국도 2030년 해당하는 문제인데 세계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식량과 물이 더 필요해지는데 선진국의 농업 인구가 급감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주택의 3분의 1은 빈집으로 슬럼화가 되는데 이 중 대부분이 이해관계가 복잡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아파트들입니다. 2040년이면 일본 지자체의 절반이 소멸하고 섬의 10%가 무인도가 돼서 치안력이 악화됩니다. 가운데 사진의 경우 스페인에서 빈집을 뺏어서 슬럼으로 사용한 오쿠파 운동의 일종입니다. 저자는 이에 대해서 처방전들을 내립니다. 우선 지방정책입니다. 저자는 지방 도시들을 수도권처럼 자동차가 없이 살 수 있도록 개편할 것을 주문합니다. 거주 장려 지역, 비거주 장려 지역을 구분지어서 인센티브와 페널티로 유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압축 도시 정책을 순천이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구와 교통에 따라서 맺어진 생활권에 따라서 행정구역을 재편할 것을 주문합니다. 예컨대 지리적으로 근접한 도시들보다 철도로 이어진 도시끼리가 합병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컨드 주민등록, 우리나라에선 고향세라는 담론이 있었는데요. 주민세를 2개에서 3개의 지자체에 자신이 비율을 나눠서 낼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향 또는 앞으로 정착하고 싶은 곳에 세금을 주어서 발전시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녀를 갓 대학에 보내서 자유로워진 노부부를 비학군의 도시로 가게 할 유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나 소설가에게 장서를 보관하거나 집필시를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화천이 그런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동정책들입니다. 현실적으로 통계의 연령 기준을 조정할 것을 주문합니다. 청년 기준은 15세에서 19세로, 노년 기준은 65세에서 건강수명까지. 노동시간을 줄이고 과잉 서비스를 줄이고 연휴를 늘리기, 불편을 감내하는 만큼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탈리아처럼 소량 생산, 소량 판매를 명품화하고 장인을 키워내라고 합니다. 이는 한 명이 10개 팔 것을 2명이 5개 팔아서 지금 비싼 것이다 라고 백종원의 질타에 정반대 접근입니다. 다음으로 시대의 급변에 맞춰서 직업의 수요를 분기, 반기 단위로 점검해서 해당 대학 전공 학생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산 정책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혼외 출산이 적으니 만남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동거를 허용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많어날수록 둘째와 셋째를 낳긴 어려우니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결혼할수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당 지급액이 같아왔으나 둘째, 셋째를 낳을수록 누진해서 지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저자는 셋째를 1억 원은 줘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현금으로 줘선 안 되고 세제 혜택 등으로 줘야 한다고 합니다. 동유럽에서는 넷째는 승합차를 구매 지원한다는 파격적인 조건의 공약도 있곤 했습니다. 세대 회계를 해보면 베이비붐 세대는 평생 동안 낸 세금보다 받는 복지가 많습니다. 에코부머 세대는 평생 낸 세금이 더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회 변화를 위해 증세를 하는 것은 에코부머 세대만 더 착취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 때문에 저자가 세대 간 형평을 위해서 하는 제안은 사회보장을 대여 개념으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죽었을 때 평생 낸 세금과 사회보장을 정산해 차액만큼을 상속세에 더하거나 빼는 것입니다. 책의 내용 외에 세계의 고령화 시점도 첨부합니다. 유럽과 일본은 20세기에 이미 고령화되었고 미국, 중국, 북한 등이 한국과 대만을 뒤따라서 고령화가 예정입니다.
또한 책의 내용 외에 일본, 한국, 북한의 인구 피라미드를 넣습니다. 일본은 2번의 높은 꼭지점이 있고 한국은 완만하게 볼록하고 북한 역시 저출산 고령화 국가입니다. 요약 페이지입니다. 근미래 향후 10년 일본이 닥칠 위기들을 설명합니다. 요양직, 병원, 혈액이 부족해지고 지방이 소멸하며 대학과 기업이 수축합니다. 이에 대한 처방으로 저자는 지방 개편, 노동 개편, 출산 정책을 듭니다. 증세 없이 재원을 확보할 방법으로는 세대 회계를 제안합니다. 이상 책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